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야. 돋보기입니다. 저 가방에 있는데요. 네. 가장 미루고 싶은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또 뭘 미뤄본 적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도비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우미영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IT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선배들하고 같이 창업을 한 거였는데요. 한 8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90년대 말에 한국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다들 좀 흩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제가 다음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력서를 처음으로 써봤어요. 난생 처음. 그래서 이력서에 지난 8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했죠. 개발도 했고 매뉴얼도 쓰고 또 영업 지원을 하기도 하고 총무일까지 했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니 A4지 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큰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삼성 땡땡땡, LG 땡땡땡 이런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한 번도 면접 기회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경험들을 쌓았는데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원서를 냈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연락을 드렸죠.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회사였지만 이 IT 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필요 없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레주메를 잘 읽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큰 회사에서 경력직 사원, 더구나 30대 초반의 사원을 뽑을 때는 어떤 전문성을 보고 뽑습니다. 근데 우미영 씨 레주메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는 맞지만 저희 회사의 특정 부서에서 원하는 요건은 맞추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번쩍 깨달음이 온 거죠. 2번은 국내 회사였고 3번째가 다국적 기업이었는데요. 입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모시던 지사장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한국 지사의 리더십을 비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당분간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하겠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 회사가 새로운 지사장을 찾는 작업을 한 거죠. 했는데 그게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헤드헌터에서 저희 회사의 지사장을 찾고 있던 서치펌의 헤드헌터께서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저희 회사에 맞는 지사장을 찾아주려면 저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주요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고 어떤 인더스트리를 타겟팅 하는지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제가 회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얘기 끝에 저한테 당신이 이 업계에 경험이 많으니 아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추천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 질문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이런 일들을 내가 연말까지 해낼 테니 그걸 보고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Why not?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어떤 자리,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회 앞에서 내 손을 드는 용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리더십은 공감에서 나온다. 리더십에 있어서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리더십은 팔로우십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드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수월하려면 10명이 그냥 본인들이 신나서 따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이 신나서 따라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갈 테니 따라와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이 그 개인들, 나 자신이 원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동기부여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이해에 있어서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 패션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저희 회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죠. 저희 회사 제품을 쓰고 계신데 기술적인 지원이 잘 안 돼서 불만이 많으셨고, 차라리 이 회사의 제품을 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제품을 버리고 다른 제품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시점이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힘든 점들이 있으신지, 또 저희 회사에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그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업에 대한 얘기도 들었죠. 그 패션 회사였고 조금 온라인이지만 모바일에서 시작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모바일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회사가 IT로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워가는 도움이 될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고객한테 먼저 공감하고 듣고 공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고객분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희 제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시게 됐어요. 그래서 영업으로서 고객을 대하면서 고객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 팀원만이 아니라 제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고객들께도 제가 발휘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팔로우십을 전제로 하고 팔로우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세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네 번째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나름 시장에서 훌륭한 회사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랬고 또 회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위기를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이 됐죠. 입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에 사인을 하거든요.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사인을 하고 나서 입사까지 기간이 한 달쯤 있어요. 그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제가 갈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한 생각이, 어차피 나는 새로 조인을 하는 사람이니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답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을 소개해달라. 새로 오는 리더한테 리더가 알아야 되는 본인에 대한 얘기 1번. 2번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본인이 만약에 나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느냐.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도 그러다 보니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더 좋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번째, 새로 조인하는 리더에 대한 기대 사항을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을 적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30 직원이 5명 정도 됐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메일을 받았는데 한 100페이지가 넘는 회신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에 그냥 요약 짧게 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대여섯 페이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한 100페이지 정도의 데이터가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쭉 정리를 했죠.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첫 번째 입사하는 첫날 전체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렌지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100페이지가 넘는 이런 데이터를 저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쭉 해보니까 각 그 기능, 부서별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팀장들이 몇 명 있었는데 팀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전체 조직의 리더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준 의견들입니다. 라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이거는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같이 해나가자. 이런 약속을 받고 입사 그 미팅 이후에 매월 한 번씩의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비즈니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죠. 그 경험을 계기로 제가 하게 된 생각은 이 변화라는 것,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개입되는 변화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에 동참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이어서 공감을 한 다음 그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하는 것, 명확히 해서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제가 이런 이 변화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 짝지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꼰대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제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우리 남녀를 꼭 구분하고 싶진 않지만 각자 장점이 있잖아요. 남성들이 가진 장점, 여성들이 가진 장점이 있는데 아주 여성들이 뛰어나게 가진 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장점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응원합니다.